안녕하세요. 마홍일의 해주야 진행의 강채원입니다. 자, 해외 선물과 주식을 밤에 만나보는 시간이죠. 해주야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길잡이 역할 잘 해드릴 테니까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전에 잠깐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오늘 양시장 모두 미국발 악재의 동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에다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한중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매도에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미국발 악재가 이 전날 증시에 미리 반영이 됐다. 따라서 오늘 시장 예상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대외 이벤트에 영향받는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2077-6252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어떤 궁금증이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홍일의 해주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해주야의 마홍일입니다. 자, 해주야 뭐 이름 같죠? 좀 편하게 여러분들 야 해주야 좀 보자. 야 해주야 꼭 챙겨봐. 해주야 정말 재밌더라. 해주야 정말 도움돼. 이렇게 좀 쉽게 뭐 해주야 뭐 선영아, 해교야, 뭐 지수야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좀 편하게 이름처럼 불러지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해주야라고 꼭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해외 선물 주식. 네, 해외 선물과 주식을 한 번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시장이 지금 좋기만 하고 유동성이 확보돼서 계속 상승장만 보여진다면 사실 테마주보다는 우량주가 낫고요. 해외 선물보다는 그냥 우량주를 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많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되려 더 테마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해외 선물은 떨어지는 거에도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호황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너무 딱 맞춘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해외 선물과 주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주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테마주 차트의 줄임말, 마테차의 진행을 맡은 전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 KW 트레이딩 주식 전문가 영웅 전찬남이라 합니다. 머니투데이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과 또 수익률이겠죠. 자, 그날 그 주에 오늘 진입할 가격과 또 손절가, 이절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종목은 너무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만 드릴 겁니다. 어떻게 뽑게 되고 그 노하우도 알려드리고요. 자, 우선 이번 주 한 주간의 그런 금융 시장,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11월 30일 한국은행에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금리가 1.75%로 확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두고 시장에선 한국금리가 금리를 인상할 거다 또는 동결할 거다 말들이 정말 많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불확실성적인 요소로 존재했었는데 이번에 금리가 1.75%로 확정되면서 예상과 다르게 시장은 지수가 하락하기보다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시장에서 불확실한 요소로 인식이 된과 동시에 저번 주 주말이었죠. 12월 2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정상회담인데 이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더 이상은
미중 무역 분쟁보다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자고 하면서 양국 간의 추가 관세를 90일간 보류하자는 휴전선언과 함께 전 세계가 우려했던 그런 리스크를 조금 불식시켜주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만 있다면은 연내 서울 답방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번 주 12월 3일부터 대북주가 철도주와 도로주 위주로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도 40%대로 하락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도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금일 12월 5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협상 그 90일 시작 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부터 시작인지 그런 시점을 두고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의 혼선을 빚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와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역전 가능성을 두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가 4% 빠짐으로써 대한민국 주식 지수 역시도 빠지면서 금일 시장을 주도한 섹터는 우선주와 그리고 안전자산 관련주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정책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게 저도 이제 해외 선물이나 FX 마진이 주요 이제 제가 분석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보다 보면 참 불확실성,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나오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크게 안 좋게 반응하고요. 뭔가 기대심에 오르고, 그러니까 우려심에 내리고 기대심에 오르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뉴스보다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와 우려가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자, 주식 종목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그게 어떤 가격에 사고 어떻게 오를 거고 어떻게 손절할 건가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딱 집어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테마로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서는 헬스케어 테마 그리고 대북 테마에선 비료 지원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휴마시스와 대유입니다. 먼저 휴마시스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휴마시스는 체외진단 기기 전문 제조업체로서 제약바이오 테마에선 헬스케어에 속하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에서부터 암 그리고 감염성 질환 관련 그리고 내분비 관련해서 총 4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동종 회사인 바디텍 메드라든지 PCL 그리고 PCL의 주가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한없이 낮은 1,475원 금일 종가 기준으로 1,475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종회사에 비교해서 봤을 때 저평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로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테마가 바로 어떤 거냐면은 바로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네, 지금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평양에 이 남북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은 모를 수도 없고 몰라서도 안 되는 그런 남북 경협 테마주에 속하는데 이 휴마시스는 남북 경협 테마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테마에 속하기도 하고요. 2004년 4월 14일 평양 대동강 구역병원이라 해서 서울의 아산병원급에 속하는 그런 대형 병원에 전문 의약품을 지원한 이력이 있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테마로 분류가 됐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 시간에도 정말 북한에서는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도 지원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대북 철도 테마만큼 저는 이 보건의료 협력 테마가 중요시하게 될 걸로 보고 있어서 휴마시스 남북 보건의료 협력 테마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이 휴마시스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휴마시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휴마시스네, 휴마시스 추천주 나왔고요. 자, 휴마시스가 사실 좀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도 휴마시스 네,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우선 저도 궁금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 시청자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차트 설명이 끝나면은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마시스는 최근 2달 사이에 총 3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는데요. 네, 보통 테마주 얘기할 때 우리가 솔직히 차트보다도 재료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차트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마시스는 2018년 10월 5일부터 지금 12월 5일까지 총 2달 사이 3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 10월 5일에 상승 나온 이유를 보면은 10월 5일 같은 경우는요. 네, 10월 5일에 상승 나온 이유를 보면은 10월 5일 같은 경우는 에이즈 검단 진단 시약이 식약청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한번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10월 25일 정도에 상승 나왔던 이유가 에볼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항원 생산 기술 이전을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한번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같은 경우 추가로 또 상승이 나왔을 때 11월 20일 정도에 상승 나왔을 때는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거래 정지 고의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 정지 처분 받고 제약바이오 투심 완화로 인해서 상승 나올 때 역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를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매수가 부근이랑 매수가랑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1,500원에서 1,400원 정도로 매수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10%인 1,600원에서 1,7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목표가보다 제가 얘기한 목표가보다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 매매에 있어서 즉 대한민국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는 적정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목표가를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10% 수익권에서 두었고요.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가 제시되었다면 역시 손절가도 제시돼야죠.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인 1,250원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휴마시스네, 휴마시스고요. 네,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뽑아보니까 우선은 단기간에 낙폭이 컸단 말이죠. 사실 대북 지원과 또 헬스케어가 같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격 방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왜 가격 방어적인 부분이 좀 약했냐라는 부분들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 살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0월 달과 11월 달 대한민국 주식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인상됐고 달러 역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신흥국 통화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죠. 미국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7년 만에 연중 최저치라고 했고요. 특히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2,000이 깨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이 밀리면서 정말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정말 우려가 아주 심각했던 장, 즉 단순히 힘든 장이라고 하기보다도 투자자들한테 있어서 지옥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때 가장 크게 빠졌던 테마가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실제로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인 신라젠 같은 경우는 10월 4일 주가가 10만 원대였는데 6만 5천 원까지 빠졌었고요. 신라젠 같은 대형 제약바이오가 빠지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제약바이오 역시도 크게 지수 밀림에 의해서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
진단을 위한 항원 생산 기술 계약 체결 소식에 크게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기업의 오너 리스크 또는 기업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도 지수 밀림에 의한 하락에도 다시 기업의 상승 모멘텀만 있다면 다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시기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테마라는 거는 이제 한번 다른 종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그 한 종목이 빠질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을 테마로서 들어갈 때는 많이 낙폭이 큰 걸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대우라고 써 있네요. 네, 다음 종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음 준비한 종목은 남북 경협 테마에 속하는 남북 경협 테마 중에서 비료 지원 테마에 속하는 대유라는 종목입니다. 흔히 이 대유, 즉 이 대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지 8개월도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최고 37,000원까지, 즉 3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까지 빠진 단기 낙폭 가대 종목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대북 테마 하면은 왜 철도 테마도 있고 그리고 도로나 건설 테마도 있는데 왜 이런 비료 지원 테마를 관심 있게 보는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물론 철도지만은요. 철도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비료라고 봅니다. 이미 철도 같은 경우는 경의선 공동조사, 최근에 경의선 공동조사를 통해서 실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죠. 그리고 철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직접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땅 같은 경우가 이미 많이 항폐화가 됐고 또 죽어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도 아프면 누워 있을 때 약을 먹으면은 바로 일어나듯이 죽어있던 땅도 다시 살리려면은 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료 지원 테마 중에서 경농이라든지 조비라든지 남해화학 같은 회사도 많은데 제가 대유를 선정한 이유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유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연면시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액체 비료를 최초 개발 생산한 업체고요. 그리고 농협의 전국 판매 점유율 같은 경우도 약 93%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대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유도 이제 대북 관련 비료인 것 같은데, 자, 보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액체 비료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도 궁금하긴 한데, 우선은 차트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한 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고요. 이 회사를 제가 바로 아까 제로 설명드린 것처럼요. 바로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바로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유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28,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10%로 보겠습니다.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사이로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가 목표가가 있다면은 당연히 손절가도 제시해 드려야 되죠.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인 18,450원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유 같은 경우가 즉 비료 지원 테마의 주택에도 속하지만은 대유는 또 수목 보호제라고 해가지고요. 즉 북한의 항폐화된 북한의 산만 보더라도 민둥산들이 정말 많은데 이 산에 녹화 사업을 벌이는 걸 조림 사업이라고 하는데 조림 사업 관련할 때 나무 보호제가 필수죠. 그래서 나무 보호제를 비료도 생산하는 업체가 이 대유이기 때문에 즉 남북 경협 테마에서는 비료 지원 플러스 조림 사업 관련주에도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드립니다. 자,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생각을 한 걸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대부분 비료하면은 간우 비료, 그러니까 비료가 가루죠. 흙 모양이 된 비료를 생각하는데 액체 비료란 말이죠. 액체 비료가 얼마나 쓰이는지, 그러니까 액체 비료의 총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액체 비료로 하면 유통을 하기도 좀 무거워서 힘들 텐데 이게 마진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연면시 비용, 즉 액체 비료라고 하고 우린 특수 비료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지금 대체적으로 비료가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비료와 액체 비료가 있는데 같은 땅에 뿌렸을 때요. 네, 물론 일반 비료도 농작물은 자랍니다. 하지만 액체 비료 같은 경우는 직접 비료 자체가 용약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나뭇잎에 직접 뿌리고 그리고 토양에 보다 더 흡수가 더 잘 되고 양분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병충해에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찾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일반 비료 시장이 대체적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일반 비료 시장에 비해서 특수 비료 시장은 아직 크게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유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판매력이라면 충분히 중국 시장 진출했을 때 지금보다도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액체 비료 시장과 이제 어쩌면 대북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호재로 얘기를 하고 지금 휴마시스는 1,500원 매수가 주셨고요. 또 대유는 28,000원 매수가를 줬습니다. 뭐 손절가도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절가도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드린 종목은 생방송이에요.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뭔가 뭐 긴장한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방송으로 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브리핑은 다음 주에 대유와 휴마시스에 대한 진입기 익절이 나가든 손절이 나가든 브리핑은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테마주를 뽑는 노하우를 또 간략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줘야 또 왜 이거를 이렇게 샀는지 알고 살 수 있거든요. 자, 노하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테마주 시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테마주로 접근하기보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테마주로 접근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식의 기본인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테마주, 저 전찬한만의 테마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급등하는 테마에서 후속주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급등하는 테마에서 후속주를 찾기보다도 급등을 하게 되면은 즉 급등하는 테마 속에서도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외면받고 있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즉 이걸 우리가 눌림목에 있는 테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대장주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장주를 종목 선정해가지고 실제로 KW 트레이딩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테마주 매매가 대응이 안 돼가지고 쉽사리 매매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만 보더라도 우량주가 안전하지 않다는 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인 STX중공업만 보더라도 정확히 3년 전 2015년 12월 5일 주가는 11만 원대에서 1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1,100원에서 1,200원, 즉 1,200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어닝 쇼크로도 피할 수가 없죠. 예상과 다르게 실적이 하향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또 빠집니다. 그리고 우량주로 해서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6%, 10% 수익 봤다 하시는 분들은 못 봤을 겁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는 시간을 두고 종목을 같이 투자해가지고 계좌 수익에서 6%에서 10% 수익 내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테마주 매매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량주 매매했을 때보다도 수익률은 훨씬 좋습니다. 테마주 매매만 정확히 알고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도 10%에서 20%까지도 수익 낼 수 있는 게 테마주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우량주 매매보다도 테마주 매매하는 것이 우리 회원님들께서 원하는, 즉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계좌 원금 회복의 더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뭐 휴마시스랑 대유를 좋습니다. 뭐 내가 다음 주 대보면 알겠죠. 생방송이니까 뭐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자, 우선 지금 시장은 제가 해외 선물 FX 트레이더로서 봐도 상당히 불확실성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량주만 하기보다는 일부의 자금, 적어도 20에서 30% 이상은 테마주로서 뭔가 좀 활발한 거래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찬환님의 그런 오늘 종목 추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뭐 너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자, 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죠.
예, 정말 테마주 매매에 있어가지고 네, 쉽게 무서워서 즉 네, 대응하지 못할까 해서 망설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네, 뭐 금일 방송을 위해서 정말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난 3주 동안 방송 준비를 했고 종목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번 네, 소액으로라도 네, 한번 같이 이 테마주 매매해 보셔가지고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마성의 해외 선물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홍일 대표가 직접 좀 진행을 해주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역전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3%가 넘는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잘 읽어야 국내 시장의 동향도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해외 선물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마홍일 대표가 이 마성의 강의를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본격적으로 강의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마성은 마홍일의 성공해 선물이에요. 뭐 마성하니까 무슨 무조건 먹는다, 무슨 마법을 부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잠시만요. 자, 우선 저 클로즈업 해주세요. 자, 우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뭔지도 모르죠. 뭐 사실 이게 해외 선물이 해외에서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해외 선물로는 근 8년간 사실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뭐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고 또 해외 선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양방향 방향성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올라가는 데도 배팅할 수 있고 내려가는 데도 배팅할 수 있고. 자, 어제는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이거를 해외 선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기회예요. 제가 어제 떨어질 이유가 기술적 분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상당히 해외 선물은 지금 급변하는 그런 시장이 변동성이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고 굉장히 수익성도 좋으며 리스크도 무섭다기보다는 사실 무조건 무섭다가 아니라 사실은 잘만 하면은 더 작은 리스크에 더 큰 수익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꼭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해외 선물에 알려주는 이런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시작을 해보기 전에 저희가 지수판을 잠깐 돌려드렸는데 한 번 더 잠깐 살펴보고 가면 우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 무역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데다가 이 채권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이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3% 이상 하락하면서 25,0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런 시장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저희 마성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어제 25,000선에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역시 3.8% 하락하면서 7,1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지수 역시 3.24% 하락을 하면서 2,7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3% 하락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미국발 증시에 아시아 증시 역시 모두 영향받으면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 역시 모두가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성의 해외 선물, 마성의 강의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뭐 사실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뒤에 칠판이 가끔 안 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시간을 끄는 겁니다. 자, 우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중요한 게 해외 선물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자, 계좌 개설을 해서 써야 되겠죠. 계좌 개설은 은행에 가서 나 해외 선물 계좌 만들러 왔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됩니다. 근데 그냥 은행에 가서 이제 계좌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걸로 사실 시간을 갖고 가기엔 좀 너무 아깝고요. 그냥 정말로 해외 선물이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으로 정말 알찬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거 말고 자, 우선 지금 보시면 자, 오케이. 자, 우선 지금 PPT가 거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해외 선물에서 지금 제가 주요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은 바로 오일입니다. 오일. 네, 크루드 오일이 상당히 해외 선물로 거래하기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오일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오일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 차트보다는 우선은 시장에 나온 뉴스나 이제 그 트럼프의 발언, 또 사우디 오펙에서의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일의 가격에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이랑 해외 선물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주식은 사실 내부자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뒤에서 시세를 조작할 수가 있죠. 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그걸 조사를 하고 어떤 시세 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주고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어떤 종목들이 있냐고 보면은 해외 선물 종목은 기름 또는 유로화들,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모은 돈이요. 유로화, 엔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보로서 이 가격을 막 좌지우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정당당한 게임인 건 맞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장점은 바로 정정당당한 게임이다. 시장에 나온 뉴스가 메이저가 보는 거, 고래가 보는 거, 개미가 보는 거 똑같다라는 부분들이 우선 전제로 깔립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상당히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사실 주식도 갑자기 하다가 COE 배임행위 나오거나 나오면 끝나잖아요. 하한가 나오고 팔 수도 없고 연하한가. ATS 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우량주라고 믿었는데 1,200원 가지 않나?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해외 선물은 그렇진 않아요. 뭔가 내가 아는 건 너도 알고 얘도 알고 해서 이 모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재료를 누가 더 맛있게 요리를 하느냐. 잘 요리를 하는 사람이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웠을 때 끝까지 무언가 재테크, 내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재테크 중에 하나는 해외 선물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해외 선물을 한다면 이 오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일. 오일. 크루드 오일 여러 가지 오일이 있습니다. 근데 크루드 오일을 할 거 제가 오일 거래한다 하면은 크루드 오일이에요. 크루드 오일. 네, 크루드 오일. 야쿠르트 아줌마네. 크루드 오일. 네, 조금 편안하게 할게요. 자, 우선은 오일을 봤을 때는 이제 차트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뉴스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쓰는 오일을 가격을 보는 저만의 분석법인 60분봉 차트 분석 기법 요거까지 오늘 조금 간략하게, 사실 제가 스파르타 강의로 유명합니다. 스파르타 강의 뭐냐면 회비를 받고 한 20명 정도 아니면 또 한 40명 정도를 14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익혀서 가거든요. 14시간 동안 한 자리에 서가지고 밤새도록 강의합니다. 그래도 해외 선물을 어느 정도 배워서 보내주는데 이 25분 동안 설명해보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간략하게 요약해서 끓여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쉽게 알려주고
진짜 매매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관심 있으면 저에게 언제나 문의를 주시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뒤에 이상하네요. 자, 우선은 이걸로 볼게요. 자, 크루드 오일에서 현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상당히 재밌어요. 자, 제가 코인에서 강의를 할 때도 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랑 리플의 행정부가 만났으니까 리플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코인, 또 해외 선물, 그 어떤 모든 거에도 트럼프의 발언과 생각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어느 정도로 미치느냐 이건 차트를 보면 아는데 자, 우선 차트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의 이제 말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오펙, 오펙에서 하는 일은 그거예요. OPEC. 오펙은 뭐냐면 바로 석유를 이제 중동 국가들이 모여서 석유를 감산할 건지 증산할 건지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할게요. 감산을 하면은 석유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감산. 조금 나오면 유통이 조금 뿌리니까 기존에 유통되어 있는 가격이 오르겠죠. 자, 증산을 하겠다는 건 석유 가격을 좀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일이 상당히 계속 빠졌었어요. 저를 보세요. 이게 뒤에 이게 이상해서 저를 보시면 오일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서 오펙에서 자, 이제는 석유 가격을 올릴 거야, 감산할 거야라는 말을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 너희들 감산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가격 단합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하자마자 오일이 좀 올라가나 싶더니 확 빠졌어요. 자,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펙의 말보다는 트럼프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와, 이거 진짜 기존의 오펙의 그런 회의 결과는 그냥 절대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깨진 거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이 깨진 거는 그래도 오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아, 트럼프의 의견과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에만 집중해서 오일을 판단해서 거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차트를 봐볼게요. 이게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 이 하나 일봉인데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서 오펙에서 이제 감산 이제 올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발언을 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니까 이렇게 더 빠진 거죠. 자, 이게 일봉이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거 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하락폭을 보이다가 1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안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은 오일을 매수하기 아주 좋은 날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금일 가격이 51점 몇인데 제가 이따 가격은 정확하게 찍어 드릴게요. 자, 우선은 금일은 오일을 지금 현재 시장가로 매수해도 올라가는 날이다라고 저는 생방송이지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적으로 좋고요. 차트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미중 무역이 상당히 우려심이 있죠. 자, 우려심 때문에 내려온 게 사실 내려온 우려심으로 가격이 받는 건 다 받았단 말이죠. 이제는 뭔가 기대적인 부분들이 조금만 나와도 오일은 반등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오일 많이 빠졌네.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들, 메이저들, 어디들 그리고 오펙도 감산을 한다고 했어요. 오펙의 감산은 사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트럼프의 발언으로 영향을 못 미친 거죠. 그 가격도 사실 반영이 된다면은 56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56달러면 지금 사도 400틱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다 들어갔을 때 600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굉장히 60% 정도 먹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방으로 할 땐 저는 진짜로 실질적인 가격을 주고 그게 수익이냐 손절이나 이런 부분 하는데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으면 되냐면은 50달러 잡으면 돼. 50달러. 그러면 한 100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0틱 좀 이상 떨어지는 건데 그 자리를 길게 보고 먹는 거는 손절은 100틱에 이쪽은 300틱, 400틱 보면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우선 뉴스를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말씀을 몇 드리다가 좀 넘어갔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의 의견 그리고 그 다음이 오펙에 대한 오펙에서 나온 발표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연유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고량 발표가 나와요. 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유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이게 준비를 했는데 자, 그 원유 재고. 그러니까 이걸 원유 재고라고 얘기하는데 원유 재고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특별한 뉴스, 돌출적인 뉴스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는 카타르가 내년 오펙에서 탈퇴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뭐 카타르가 탈퇴하는 게 무슨 큰 그런 거라고. 자, 예전에 그리스가 유로에서 탈퇴되고 탈퇴하냐 마냐 뭐 이런 말 나왔을 때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카타르가 오펙에서 탈퇴한다는 거는 카타르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건데 이거는 오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긴 줘요. 자, 하지만 이거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자, 얼마나 주냐? 카타르는 사우디의 5% 수준의 그 생산량밖에 없습니다. 5%가 원유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의 탈퇴가 원유 시장에 악재로 적용하는 거는 단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저는 앵커가 아니에요. 그냥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격을 얘기해주고 수익이 날 수 있게 찝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얘기하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의견이 안 맞다 싶으면 안 하면 되고요. 괜찮다 싶으면은 들어가 보면 되고 그건 제가 가격으로 얘기해 주니까 가격을 들어가 보고 아 맞는구나 아닌구나 저는 그것도 한 주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오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자, 지금 오일이 지금이 저점이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자, 우선은 트럼프의 그런 발언이 그러니까 오펙에서는 감산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악재 그리고 카타르의 탈퇴 이런 걸로 가격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 자체가 처음에 그 위에 57달러 이 가격 자체가 사실은 오펙에서도 이 가격에선 더 올라야 되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한 건데 그 가격까지는 우선은 회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악재로 나올 거는 다 나왔어요. 카타르의 탈퇴 그리고 오펙을 무마시키는 그런 트럼프의 발언. 자, 여기서 기대 심리가 뭐가 있냐면은 우선은 오펙과 트럼프가 원만한 합의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도 원유는 폭등합니다. 원만한 합의, 와우, 오케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이 어느 정도 협상이 뭔가 불빛, 그러니까 그린라이트라고 해서 조금 청빛을 낸다, 좋다,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도 원유에는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네, 그렇고요. 자, 뭐 사실 겨울이 되기 때문에 원유의 소비량이 늘기 때문에 그게 원유의 상승을 도울 거다라는 거는 안 맞아요. 사실 그거는 그런 분석은 안 맞고 지금 중국과 중미 무역 전쟁이 어찌됐든 악재란 악재는 다 흡수한 상태에도 조금의 호재란 부분이 보여도 원유에는 상승. 오펙과 트럼프가 상당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청신호가 조금만 보여도 오일은 상승. 차트적으로도 이미 저점을 깨고 갭상을 한 다음에 조금 지지선을 보이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거는 매수가로 상당히 좋다. 어제 나스닥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오일도 그대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일도 나스닥과 같이 빠졌지만 그래도 지지라인, 일봉상 오일선 지지라인을 지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51.30 매수 라인은 상당히 좋고 그 가격에서 산다면은 354.00 라인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 오늘 오일에 대해서 오일 뭐야 이거 어떻게 거래한 건지 모르는데 뭐 가격 얘기하고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냥 TV 보시고 뭐야 무슨 얘기야 해외 선물 이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기회예요. 그냥 오일 같은 경우도 사실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해외 선물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좋아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이 움직이겠지만 사실 우량주 엄청나게 폭락장을 겪으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현재 와 있어요. 불확실성이 사실은 시장에서 매도를 유발시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 선물은 전혀 상관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이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해외 선물 계좌 오픈하세요. 그 다음에 또 제 방송을 보면서 모의 투자 개설, 키움증권에도 모의 투자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모의 투자 같은 거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번 또 모의 투자 해보면서 봐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오일 가격 제가 지금 찝어드렸습니다. 51.30 라인에서부터 50 라인까지 한번 잡아보면 그게 위로 올라갈 거다. 자, 해외 선물은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할 수 있고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수, 뭐 코스피 지수 뭐 이런 것처럼 미국에도 지수가 있어요. 나스닥, 다우존스. 근데 나스닥이 거의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자, 코스피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나스닥 지수를 매매하는 방법과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알려주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거고요. 오늘 제가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근데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게 오일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나고 하면 오일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장적인 부분, 그러니까 꼭 우리가 쓰는 차 말고도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의 변동성만 있을 뿐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사실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75달러에서부터 50달러까지 빠졌어요. 자, 그럼 얼마나 빠진 거예요? 자, 이게 주식에서는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틱스로 치면은 2,500틱가량이 쭉 빠진 거 2,500틱을 들어가서 매도, 떨어지는 걸 배팅해서 먹었다면은 10배 가까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복리로, 그러니까 들어간 거 계약서 추가해서 계속 진입했다고 한다면요. 자,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도 뭐 코인 시장 너무 행보고요. 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왔다 갔다 사실 손실 나는 부분도 많고 또 들어갔다가 조금 수익 났다가 크게 날리고 이런 게 반복되고요. 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대려 그동안에 힘들었다면 지금 좀 호황기를 겪고 있거든요. 제가 코인 방송하다가 이제 또 해외 선물 방송을 또 기획해서 한 거는 원래 해외 선물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했어요. 8년 동안 오랫동안 했고 또 많은 수익도 좋습니다. 자, 지금 오늘 드렸던 그 오일 종목의 진입가 그리고 현재 오일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오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라는 부분들을 찝어드렸습니다. 자,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 뭘 입는지 어떤 표정인지 맨날 체크합니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시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부하고 체크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일은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일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1.30에서 50 라인에서 진입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 3대 원유 선물 중에 하나죠. WTI로 많이 알고 계시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마성의 강의 저희 오늘 들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매력 넘치는 마성의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홍일을 해줘야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번호 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그리고 투자 가이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